바른인권 여성연합에서 이상란 우리 여성이 나오셔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예,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바른인권 여성연합 지부장 이상란입니다. 저는 인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나왔습니다. 바른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바른인권은 여러분들 꼭 따라해 주십시오.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등권 취지에 맞게 행사되는 인권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러분들에게 이걸 따라하시라고 하느냐면 이러한 취지에 맞지 않는 인권들은 바른 인권이 아닙니다. 가짜 인권이고 사이비 인권이고 편향된 인권이고 나쁜 인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대항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바른인권 여성연합에서는 이 헌법 취지에 맞는 평등권 취지에 맞는 그러한 인권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성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간단한 질문을 하지?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을 받는 것과 또 내가 행복을 누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 그때 인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이 나라에서는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저는 이렇게까지 인권이 짓밟히고 정말 이상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불편감을 느끼고 살아갈 때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 정치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고 정치인들은 사실 저는 너무 혐오한 편이기 때문에 정치라고 하는 관심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2년 전부터 제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제 생업을 다 팽개치고 보수도 받지 아니하고 제 경비와 제 에너지를 다 투여를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나라에서 사는 것이 너무 불편해서입니다. 이 정권 하에서 살다가는 마치 물고기가 산소가 부족해서 죽어 나가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살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 철저히 이기적인 자유주의자인가 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같이 이기적인 자유를 누리려고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바른 인권이 아닌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인권은 바라야죠. 바르게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르지 않은 인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권은 어떤 인권입니까? 여러분들 얼마 전에 오징어잡이 배 목선을 타고 우리나라에 귀순하려고 탈북을 한 탈북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탈북민들이 너무나 끔찍한 대우를 받고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북송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도 정말 이건 너무 제가 소름이 끼쳐서 아직까지도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눈을 가리고 포승줄로 묶어가지고 판문점에다 떨어뜨려가지고 사지로 보내서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너무나 끔찍하게 제 입으로 언급하기도 정말 너무 끔찍하게 그런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사람의 인권은 바르게 지켜졌을까요? 그 북한 탈북민의 인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등권 취지에 부합하게 그분도 분명히 인권을 다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헌법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나 봅니다. 이러한 인권들이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짓밟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인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인권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다른 인권 여성연합에서 지부장을 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일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광훈 목사님 자꾸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데 정광훈 목사님이 구속되게 된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을 했습니다.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은 출국 금지 조치까지 되어 있는 분이에요. 도대체 어디 하늘로 도망갑니까? 땅으로 도망갑니까?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산 시장 부정선거를 한 피의자들은 한 사람도 구속되지 아니하였는데 정광훈 목사님은 도주의 위험이 0.00000%도 없는 출국 금지 조치까지 되어 있는 분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당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기에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들이 차별금지법만은 목숨을 걸고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를 시작으로 하여서 2010년에서 2014년까지 끊임없이 차별금지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행안부 장관 김부겸이 앞으로 성소수자,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발언을 할 경우에는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을 부과하는 법을 제정하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그 법이 통과되었다고 하면 여기 나와서 지금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성소수자를 얘기하는 우리들은 당장에 혐오 발언으로 걸려 들어가서 감옥에 들어가서 3년을 썼거나 3천만 원의 벌금을 물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이고 나의 일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바른인권 여성연합에서는 바로 이 나쁜 인권, 가짜 인권을 막고 바른인권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단체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2장 11조에 있는 차별금지법, 평등권, 여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와 함께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동이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은 늘 외치시고 우리 바른인권연합을 함께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구호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인권 물러가라! 편향된 인권 물러가라! 바른 인권만이 살 길이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바른인권 여성연합에서 주장하는 저 헌법이 우리 국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들이 5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띄워주십시오. 나는 이승만입니다. 미국 와싱턴에서
해외 상대한 우리 2,300만 동포에게 말합니다. 어디서든지 내 말 듣나니는 자세히 들으시오. 분투하라, 싸워라. 우리가 이를 보이느냐 자선난데 자유기초를 회복할 것이다. 싸워라, 나의 사랑하는 2,300만 동포여. 저는 2015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전교조 선생님으로부터 6.25를 북치임으로 배우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님과 부국 강병 박정희 대통령님을 친일파 독재자로 폄하하는 선동적인 역사교육을 받았습니다. 내 가슴 속에 풀리지 않고 맺혀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는 이러한 염원입니다. 다행히도 저는 역사의 조예가 깊은 아버지로부터 우리나라가 8.15 해방 이후 건국과 산업화를 거치는 과정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님의 철저한 반공사상과 대미 외교 협상 기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님의 확고부동한 국방 전략과 새마을 운동으로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국가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2016년) 이익 집단 정치인들과 주사파 종북 정치인들은 최순실 게이트라는 누명으로 박정희 대통령님의 장녀 제18대 박근혜 대통령님을 탄핵시키려 하고 정교조의 산물, 학생과 청년들이 이에 동조하며 촛불 집회에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퇴진하라!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안전을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이 나라의 국가 안보까지 위기로 내몰았다는 것을 전 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지켜온 농민들과 손잡고 노동자들과 손잡고 청년 학생들과 손잡고 박근혜 대통령님이 국가 안보를 허물었다는 거짓된 발언, 농민, 노동자, 학생들을 내세우는 선동, 거기에 동요되는 청년들, 정교조의 사상교육이 젊은 세대와 부모 세대를 갈라놓았습니다.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모인 보수단체들은 탄핵 기각과 특검 해체를 외쳤습니다. 최순실 씨 개인의 비리일 뿐 박 대통령과는 무관하고 고영태 씨가 저지른 사기 사건이라는 겁니다. 가장 큰 우려는 역시 안보 부분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좀 잘못한 게 있다. 배수 순실이가 잘못했고, 그러니까 그걸 수백 개가 풀려가지고 지금 북한을 찬양하는 무리들하고 와 똑같은 것이 우리 광화문에서 펼쳐지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옵니다. 내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탄핵되자 종북 주사파들은 촛불 세력을 등에 업고 정권을 잡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안위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평을 한다면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신다. 평화를 위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안을 마련하면서 자유라는 단어를 뺀다고 발표했다가 한밤중에 번복한 적이 있었죠. 오늘 보충 설명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시도에는 어떤 저희가 있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한미의 영광제를 꼭 실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통일을 홍보하고 있지만 그 평화통일을 자세히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집권하자마자 탈원전을 시작으로 국정교과서를 폐지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정책들을 쏟아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마치 자신이 모든 걸 해결할 것처럼 나댔고 한미연합사 해체를 논의하고 국정원 대공파트를 해체하며 낮은 연방제 통일을 주장했습니다. 동서독의 통일 과정을 겪었던 독일 기자들이 북한을 몰래 촬영합니다. 북한 안내원은 남과 북이 하나로 재결합할 때 자주적이어야 하고 평화로운 통일로 나라를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두 시스템을 다 갖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남한에서는 사유재산을 사고 팔 수 있고 북한에서는 사고 팔 수 없고 그런 겁니까? 우리 정부가 이것 때문에 토지 국유화, 토지 거래 허가제 이런 말을 꺼냈던 거였군요. 아무리 살펴봐도 남한이 북한에 흡수되는 적화 통일 구상도입니다. 여기는 사상 홍보관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눈에 익은 글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 중심 사회주의라고 쓰여진 액자였는데요. 사람 중심은 인간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결정하는 북한의 주체 사상이라고 안내원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3조 사람 중심의 세계관 탈북 북한 간부 황장엽 씨의 말에 의하면 사람 중심의 뜻은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전체주의란 개인은 전체 속에서 존재 가치를 가지며 국가가 국민 생활을 간섭하고 통제하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희생해야 한다는 우리에겐 너무나 멀고 생소한 무서운 사상입니다. 제4조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인민회의에서만 주권을 행사한다. 제10조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제20조 생산수당은 국가가 소유한다. 제25조 세금이 없고 모든 근로자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사회에 우리 문화에 파고든 북한의 주체사상 사람 중심 그리고 연상되는 말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네요. 사람이 먼저. 러시아 공산당 창설자 레닌은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 라고 했고 스탈린의 딸 스베틀라나 알릴로예바는 책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 공산주의자가 되고 몸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 반공주의자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책으로 주체사상을 배운 한국의 주사파들, 공산주의를 겪어보지 않은 그들이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 한다. 정복 세력 주사파는 실제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정복하려고 하는 세력입니다. 북한이 무너지기 전까지 대한민국사에서 주사파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지금 현재 북한의 김정은을 통일 대통령 만드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북한 노동당의 지하 혁명정당, 통역당의 간첩, 신영복을 존경하고 김일성주의자이며 대남공작을 지휘한 김원봉을 독립유공자로 서문하려는 대통령. 평화통일이 감추고 있는 속내는 적화통일, 공산주의적 요소가 민족사회를 지배할 수 있도록 통일된 세력되기까지 과도적 정치조직으로 연방제 필요, 북한 정치사전 인용. 이런 통일을 원하십니까? 진보, 산업, 민족 이런 단어에 현혹되어 아직도 뭔지 모르겠습니까? 엄마 아빠의 대한민국은 자유대한민국입니다. 청년 여러분들은 어떤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저희들이 나와서 뭐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이런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대한민국 안에 숨어 있는 이 사회주의자,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을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오늘 이 영화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여성 이제 마지막으로 생명인권 학부모 연합에서 우리 허은정 대표가 나와서 지금 초등학교 학교에 그 교과서에 정말 말도 못하게 난잡한 그림을 넣어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석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유, 자료를 잔뜩 들고 나오셨네. 안녕하십니까. 소리만 지르다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워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서신 자리에 이 나라를 위해서 말할 수 있는 자리가 또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다 할 수는 없고요. 또 올라오다 보니까 목사님들께서 5분만 해, 5분만. 그 말씀을 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박수. 지금 보면요. 교과서예요. 이게 교과서인데 이제 제가 초, 중, 고 교과서를 분석한 게 120권이잖아요. 근데 이 120권이 전부 다 이래요. 지금 이 포스트잇을 몇 개월 밤을 새워가면서 다 붙인 거예요. 한 장 한 장 분석하면서. 그런데 이제 이 내용들을 제가 사실은 우리 충성된 주옥순 목사님이 아침 9시에 오늘 발언을 해라 이래가지고 그냥 순종해서 왔는데 이 내용을 다 읊어줄 수가 없잖아요. 내용이 그런데 사실은 우리 정강 목사님께서 시국선을 하셨잖아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목사님이 마침 교과서 120권을 보신 것처럼 시국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목사님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마치 120권 속에 내가 말하고 싶었고 너무나 문제되고 저한테 주신 감동은 단순히 교육부에 항의하고 전화하고 교과서가 아니라 정권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애기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우리 목사님께서 시국선언을 하셨는데 정광훈 목사님 말씀하신 전부가 120권 안에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빤스 이런 거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빤스가 있고 또 이제 오고 싶어서 이 교회로 와서 많이 울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교회 성전을 찍게 됐고 그러면서 목사님을 알게 됐는데 사람들이 120권 내용이 뭐냐 궁금해하실 필요 없어요. 너아라 TV에서 목사님 말씀하셨던 전부 내용이 그대로 이 교과서 안에 전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미 우리가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이거 나빠, 성평등 나빠, 동성애 가족 인정 안 돼. 그런데 애들은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인권이야, 다양성, 그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거를 아이들은 공부해 왔잖아요. 그쵸? 2009년도부터 2020년 현재 배우는 우리 아이들 교과서를 전부 분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그동안 배워왔잖아요. 대학생이 되었고. 그쵸?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부모하고 사실은 싸우는 거예요, 이제. 엄마가 생각하는 거, 부모가 생각하는 거, 진리를 아는 것과 비진리로 교육받은 아이들이 이제는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벌고 1억을 벌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자식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탄원과 그런 정말 부모들의 이제 그런 마음들을 제가 많이 전화를 받게 돼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제 어쨌든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120권 현재 2020년 교과서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목사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라, 분투하라, 싸워라. 목사님 들어가 계셔도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보세요.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전 너무 속상하고요. 또 어떤 사람 사기당했잖아요. 그럼 보세요. 사기친 놈, 거짓말 친 놈, 열받게 한 놈, 나 울게 한 놈 다 쫓아다니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그쵸? 근데 뭐예요? 그냥 놔두고 그는 하나님이 벌하시도록 놔두고 나는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근데 이 교과서 안에 전부 다 지금 앞에 연사분들이 또 우리 정광훈 목사님 말씀하신 거 전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쵸? 지금 막 세상은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옳은지를 알고 그 길로 그것을 분별해서 가면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 우리 아이들이든. 그쵸? 근데 지금 교과서에 뭐 낙태든 뭐 임신 중절이든 또 성평등이든 동성애 부부가 외국에서 인정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고 그다음에 자녀가 없는 가족도 있다. 모든 내용들이 교과서에 다 들어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오늘 가장 급한 걸 제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지금 목사님 지금 아이들이 중학교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고 있죠. 사실 오늘 내용이 3시간 분량인데 이제 일단 빨리 해야 되니까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공부하라고 내준 숙제가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안 계시네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아이들한테 교육부에서 각 학부마다 내려준 게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제가 뽑아왔어요. 뽑아왔는데 어떤 내용이냐 빨리빨리 읽어드릴게요. 사랑에 빠질 때 나누는 말들 17살의 풋풋한 사랑 이야기. 그 다음에 타인을 향해 얽매이지 않고 나는 나답게 당당하고 이거 뭐예요? 성평등, 젠더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사회 현상과 그것을 파생시키는 계급주의와 차별에 대해서 이게 교과서 이게 이제 권장 도서예요.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한 권 한 권씩 다 읽어서 이 책을 학교로 가져오고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 자기의 느낌을 써서 학교에 제출하면 그것이 점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미 말씀하시는 사회현상과 그것을 파생시키는 계급주의와 차별에 대해서 말하는 이 책을 선택한 자녀는 계급주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게 되면 어떤 것을 해결해야 되는지 아이가 스스로 책을 읽으면서 뭐가 되겠어요? 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생기겠죠? 근데 부모는 뭐예요? 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이제는 정말 똑똑해져야 된다. 그 다음에 김신희 씨 1회 들러리. 그러니까 제목은 끝내줍니다. 최상류층의 부모와 재력을 등에 업고 학교와 사회로부터 특혜를 받으며 가진 자로서의 삶을 누리는 이것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맞서 싸운 용감한 10대. 이것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또 제가 읽어드려야 됩니다. 어차피 이게 다 교과서에 있는 거니까 빨리빨리 해야 돼. 그 다음에 이거는 제목이 페인트야. 그런데 보니까요, 아이 낳기를 점점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부모가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지 않을 때 정부가 그 아이를 키워주기 위해서 센터를 설립한다. 그 다음에 센터에 속한 아이들은 직접 면접을 보고 누구를? 부모될 사람을. 그 다음에 그 부모될 사람을 점수를 매겨서 부모를 선택한다. 이 책을 선택한 내 자식은 이 책을 가지고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13번째 아이라는 책을 만약에 우리 아이가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유전자 조작을 어떻게 하는지를 대해서 또 나와 있어요. 유전자 조작, 하나님이 만들었고 이거는 너무 고리타분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은 책들이지만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이 침묵하는 세상이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책을 또 배워야 됩니다. 침묵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폭행을 당할 뻔한, 얘 이름은, 이 책 제목은 얼음붕대 스타킹이에요. 근데 성폭행을 당한 여고생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2번 책은 10대와 통하는 성과 사랑. 이 책을 선택하는 아이는 청소년의 이성교제에 대해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대처법과 스킨십까지는 좋지만 성관계를 요구하는,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연애도 하고 스킨십까지 좋은데 성관계까지 요구할 때 내용들이 물론 책에 담겨지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기가 막힙니다. 제가 교과서에서 내가 이거 보고 진짜 기절할 뻔했는데, 성매매에 대해서 안 좋은 내용을 넣어놓는데 마지막에 모둠끼리 이제 어떤 걸 토의해야 되냐, 성매매의 종류에 대해서 써봐라 6가지의 공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매매에 대해서 방지한다고 했던 교과서가 결국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 성매매의 종류를 검색하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아이를 죽이는 겁니까? 살리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방학이라고 코로나니까 못 오니까 읽으라고 한 책은 제목이 축하해입니다. 제목이 축하해. 성매매 여성들의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쓴 책입니다. 이 성매매 여성들이 직접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얘기를 썼고, 아이들이 이거에 대해서 편견을 가졌던 생각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이제 마무리를 옆에서 이제 하라고 하니까요. 제가 한 가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젠더도 들어가 있어요. 젠더도 들어가 있고 이미. 그래서 지금 방학이라고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보라고 하는 이 숙제 내용이 완전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엄마들이요, 이제 대안을 제시하고 가야 되잖아요. 한 가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네? 네, 안 된다고 하시니까요. 자, 저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학부모로서 아이 넷 엄마로서 대안을 제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보면 크리스찬 투데이에 보면요, 평화나무에서 고발을 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12분 고발하셨잖아요. 제가 아는 김종주 목사님도 고발을 당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애국하시는 목사님들과 함께 고발당한 게, 저는 목사님께 축하드립니다 하고 문자 보냈어요. 우리 목사님들께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고발당하신 12분의 목사님들 박수! 목사님 최고입니다. 이제 목사님들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가 목사님들의 힘이 돼줘야 됩니다. 그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이도, 우리 4명의 아이들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잡니다. 예, 기도하고 자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들의 힘이 돼주고 목사님들이 앞장서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보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끼리 모여서 의논하고 정치를 알고, 정당의 정치를 알고, 지금 입법 조례나 교과서나 교육이나 지금 코로나 이 방학 숙제 내용까지도 나누어서 진리를 지켜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와, 오늘 회장 15분에서 15분. 최고의 시간을 줬네. 자, 여러분, 여성의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 지금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학교 교육이고 이 성차별 이 문제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4.15 총선에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제도권 안에 들어가는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해서 국가를 바로 세우는